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전소설 옥루몽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올해 이 옥루몽이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꼭 정확하게 이해해서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옥루몽은 여러분 김만중의 구운몽과 구조가 같습니다. 환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염정소설의 성격도 있고요. 사랑소설의 성격도 있고요. 영웅소설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 이왕이면 머릿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좀 축적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소설을 여러분을 잘 하려면 일단 어휘가 좀 있어야죠. 기본적인 어휘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전소설의 기본 어휘를 쌓으려면 그래도 연계교재에 있는 고전소설의 작품들을 공부하면서 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어휘들은 좀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전소설은 원래 소설이기 때문에 갈등문학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고전소설은 두 가지 덩어리, 세 가지 덩어리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러분들 사건을 제시하고 뒷부분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는 이런 두 가지 덩어리로 돼 있는 소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앞에서 인물들의 갈등을 제시하고 뒤에서 원인을 제시하는, 또는 이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또는 이제 인물들의 일화를 쭉 나열하는 소설 형태도 있습니다. 구조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면서 앞부분에 읽은 내용을 참고로 해서 과연 인물들의 관계가 어떤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갈등인지들을 이해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려면 좀 기본적인 어휘는 좀 있어야겠죠. 그죠? 자, 한번 앞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홍랑이 전체 줄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면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주어진 지문의 인물 파악을 정확히 해서 장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홍랑이 저의 출애함을 점점 더한다. 이 저가 누구냐면 이 황자사입니다. 황자사라는 사람이 출애함이 점점 더함을 보고 출연이 답하지 아니한데, 됐죠? 이게 무슨 말일까? 출애함이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출연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홍랑이 이 황자사가 약간 무례하다는 걸 좀 알고 답하지 않았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황자사가 홍랑한테 야, 너 나하고 한번 좀 놀자 라고 했는데 뭐처럼 개 같은 새끼가 있어. 그럼 이제 답하지 않은 겁니다. 됐죠? 이때 미치능을 걷잡지 못하고 황자사가 좌우를 호령하여 일척소설에 한 척의 작은 배를 준비하여 강중에 띄우고 소주의 제기들은 여러분 기생이라는 뜻입니다. 소주는 여러분 중국의 지명이고, 됐죠? 얘가 원래 황자사가 소주자사입니다. 그래서 소주의 기생들로 하여금 홍랑을 붙들어서 선상에 배 위에 올리니 선중의 비단 장을 첩첩이 두르고 아무것도 없더라. 됐죠? 여기까지가 한 장면. 됐죠? 그럼 이 장면 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배가 있고 여러분들 배가 있고 배 휘장을 이렇게 쳐놓고 여기에 지금 누가 홍랑 혼자 배에 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자사가 장중으로 뛰어들어서 홍랑의 손을 잡더랍니다. 그럼 결국 얘는 홍랑을 협박을 해서 결국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 홍랑아, 내 비록 철석한 네 마음이 굳은 거 알아. 황룡옥의 불같은, 황룡은 이 사람이죠, 그죠? 황룡옥의 불같은 욕심을 어찌 녹지 않겠느냐. 내 욕심 때문에 네 마음도 녹일 수 있다. 됐죠? 오늘은 자 편주에서 작은 배에서 아름다운 미녀를 싣고 범대부를 이제 범대부가 서시라는 여자하고 배에서 즐겁게 놀았는데 그걸 내가 본받고자 한다. 효칙이란 말은 본받다 이 뜻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이제 기본적인 단어예요. 알았죠? 평생을 즐기리라. 결국은 이 황자사가 여러분 홍랑이란 여자를 뭐 하는 겁니까? 협박해서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결국 홍랑이 그 황자사의 행동을 보니까 그 강포지옥을
모욕을, 알았죠? 이런 뜻입니다. 모욕을 면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얼굴색을 바꾸지도 않고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래, 네 말대로 할게. 근데 속은 편치 않습니다. 상공이 지체가 높으신데 일개 천기는 여러분 기생을 뜻합니다. 그럼 우리는 홍랑이 기생이구나.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아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여러분 앞부분에서 여러분 모든 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읽을 때는 읽고 읽은 내용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천기를 이같이 겁박하시니 협박하시니 상공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체면을 깎는 겁니다. 첩은 홍랑이죠. 다 이미 청루에 처한 계집입니다. 결국 기생집의 기생입니다. 어찌 열렬한 지조를 말하겠습니까? 많은 다만 평생에 지킨 뜻은 얘입니다. 지조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홍랑은 그래도 지조를 지키면서 살려고 했는데 오늘은 보전치 못할 것 같습니다. 너 때문에. 됐죠? 너 때문에 나는 이제 지조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원컨대 벽산에 걸려있는 검은고를 주시면 두어곡조를 아뢰어서 심해를 풀어 기쁜 마음으로 상공의 즐기심을 돕고자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여러분 황자사의 뜻을 따르는 척하는 겁니다. 누가? 홍랑이.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제 황자사는 자사라고 했으니까 이건 무슨 벼슬아치고 알았죠? 그 다음에 홍랑은 기생인데 홍랑이 예쁘게 생겼겠죠. 그죠? 황자사가 이제 홍랑을 자기 여자로 딱 만들려고 결국 이제 협박하는 장면이다. 정도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도 여러분 여기 있는 어휘들 다 모릅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제 3, 4, 5등급 정도 되면 고전소설을 싫어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장면 경험들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장면을 요약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읽은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황자사가 홍랑이 됐죠? 자신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해. 이 병신입니다, 이 새끼. 이제 홍랑이 이제 거의 이제 포기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따르는구나. 됐죠? 따른다고, 자기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자기 위풍을 두려워해서 마음을 돌렸음인가 하여 바야흐로 손을 놨다는 건 결국 황자사는 이제 안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너는 내 여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낭자는 여중호걸이고 홍랑을 뜻하죠. 그죠? 홍랑은 여중호걸이고 수당, 솜씨가 있는 기생이다. 명기다. 내 일찍이 황성 청루를 편답하여 이름 있는 기녀와 재주 있는 여자들을 내 수중에 못 달랜 자가 없다. 이 미친놈 아니야, 그죠? 하여튼 유명한 여자들은 다 꼬셨다. 낭자가 한결같이 고집하여 순종치 아니한즉 거의 위태로운 행동을 당할 뻔하였도다. 이제 이같이 마음을 바꿔서 화를 복으로 바꾸니 이는 낭자의 복이다. 네 복이야. 네가 마음 바꾼 건 네 복이야. 그래서 내 비록 부기치 못하나 당시의 승상의 으뜸이요 일도 방백이다. 요즘 말하면 도지사입니다. 알았죠? 존귀함을 겸하였으니 내가 금과 옥으로 집을 짓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하고 평생 즐겁게 살겠다. 너 복 받은 거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말이 끝나고 친히 검은고를 주고 홍랑한테 야 즐겁게 한번 연주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장면 이해되죠 이제? 그럼 황자사하고 홍랑이 어떤 관계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도 읽어내려가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쭉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과 갈등이 뭔지를 알면 됩니다. 이 글은 여러분 홍랑과 황자사의 갈등입니다. 홍랑은 여러분 황자사가 싫어요. 근데 황자사는 여러분 홍랑을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해요. 겉으로 이제 자기의 황자사의 뜻을 따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홍랑이 미소하고 겉으로 웃는 거죠. 이 겉으로 웃는 거죠. 검은고를 받아서 한곡조를 연주합니다. 그 한곡조는 뭐냐면 그 소리가 화창방탕하고 3월 춘풍에 봄바람에 모든 꽃들이 만발하는 듯 오름소년이 달리는 말을 타고 달리듯 언덕에 버들들이 비기운을 띄었고 어우 생생하네. 물가에 갈매기가 분분하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황자사가 호탕함을 이기지 못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결국 요 곡조가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 곡조가 이렇게 즐거운 곡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홍랑은 이제 황자사의 뜻을 따르는 척하면서 즐겁게 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자사가 또 뭐해? 호탕함을 이기지 못해서 장을 걷고 휘장을 걷어버리고 좌우를 돌아보아서 다시 술상을 내와 배반 술상을 내와 홍랑을 의심치 아니하거늘. 됐죠? 이 새끼 약간 머리 나쁘네. 알았죠?
지금 여러분, 야, 홍랑은 지금 여러분 속으로는 아우, 이 개새끼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의심도 안 합니다. 이때 홍랑이 다시 옥수로 아름다운 손으로 줄을 골라서 한 곡조를 탑니다. 이 곡조하고 이 곡조는 좀 다르죠. 그래서 타니까 그 소리가 쓸쓸하고 분하여 소상 반죽에 죽이 있으니까 대나무겠네. 대나무에 저녁비가 떨어지는 듯 새외 청청에, 청청이니까 무덤이네. 찬바람이 일어나니 강상의 나뭇잎이 풍운 바람과 구름에 소슬하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천애 낭떨어집니다. 낭떨어지 기러기 애원이 소리하니 일자 추연하 모든 사람 앉아있는 사람들이 슬픈 빛이 있어서 소항제기들이, 소항제기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참고로 하세요. 소주와 항주의 기생들이 이런 뜻이에요. 제기는 아까 기생이라고 그랬죠. 이 소주 항주는 여러분 지명입니다. 지명. 알았죠? 소주 항주의 기생들이 모두 다 눈물을 머금더라. 그럼 이 노래는 일단 슬픈 노래네. 그래서 처음에는 기쁜 노래로 분위기 잡아주고 두 번째 노래는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놈의 개놈의 새끼 이렇게. 홍랑이 이에 곡조를 변화해서 소형 가는 줄을 거두고 굵은 줄로 우조라는 노래를 또 연주합니다. 우조라는 노래를 연주합니다. 우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를 아뢰니 그 소리가 비참 간계하고 간계란 말은 분하다 이 소리입니다. 알았죠? 분하여서 불평한 심사와 오열한 흉금 가슴이 일자를 움직이니 주중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울더라 이런 뜻이 읍하다 울더라. 결국 홍랑이 검거를 밀치고 열한 빛이 미우의 이마에 가득하더라. 이 세 번째 이제 우조를 딱 연주하고 이마에 아주 분한 마음이 가득한 개새끼 이렇게. 그래서 밑에 홍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유장천하 하늘아 홍랑을 내실 때 그 근본은 천이하시고 마음은 왜 강하게 했습니까? 홍랑이 이런 여자야. 기생이긴 하지만 마음은 아주 강한 여자야. 그래서 지조를 지키고자 했는데 이 황자사 때문에 지조를 지킬 수 없게 되니까 결국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렬한 세계의 일신을 용납할 땅이 없으니 청강 깨끗한 물에 업어 고기 물고기의 뱃속에 굴삼녀를 쫓으려 한다. 이 굴삼녀는 구런인데 구런이 원래 부끄러워서 결국 자살한 사람입니다. 알았죠? 왜? 아주 깨끗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모함하니까 그것도 조차 부끄럽다. 그래서 강물에 죽은 사람이에요. 알았죠? 바라건대 첩이 죽은 후에 신체를 건지지 말고 그 깨끗한 땅에 놀게 해주세요. 하고 결국 말을 마치면서 몸을 날려서 강심에 뛰어드니 우와 중심 사건 다 나왔네. 알았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이건 뭐 서술자 개입이다. 됐죠? 아하 슬프니다. 아하 슬프구나 이런 뜻이야. 필경의 생명이 어찌 됐을까. 이거는 좀 암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됐죠? 과연 홍랑의 생명은 어찌 됐을까. 여기까지가 중심 내용이 딱 하나죠. 그죠? 그게 뭐죠 결국? 홍랑의 자살입니다. 이게 결국 홍랑이 이 자살을 생각하는 건 천한 기생이긴 하지만 황자사 같은 놈한테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때 연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홍랑의 죽음을 듣고 발을 구르며 통곡하죠. 그래서 관아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소녀 강남홍의 차환입니다. 심부름하는 몸종입니다. 이름은 연옥입니다. 홍랑도 부모 친척이 없고 소녀도 부모 친척이 없었어요. 그럼 홍랑의 처지가 부모 친척이 없는 애네. 됐죠? 결국 신세를 결국 노비와 주인이 서로 같아서 서로 친한 정이 형제 고립과 다름이 없더니 홍랑이 이제 무죄, 죄도 없이 강중에 원한이 있는 혼이 되어서 남은 뼈를 거둘 수 없사오니 원컨대 힘을 좀 빌려주시면 백골이라도 수습할까 합니다. 시신이라도 좀 건지게 도와주세요. 자사가 그 뜻을 참혹히 여겨서 관선 10여 척을 내주니 이 새끼다. 이 또라이 새끼네. 알았죠? 결국 이제 죽었으니까 강물에 빠져서 그래 배 좀 내줘라. 결국 10여 척의 배를 가지고 결국 10여일을 결국 뒤졌는데 결국 종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와서 주가를 차리고 결국 술과 과일과 지전, 종이돈을 갖추어서 강상에서 초원을 한다. 초원은 여러분 죽은 사람의 이름을 3번 부르는 건데 우리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시도 있잖아요. 결국 이거는 여러분 죽은 사람의 불러서 위로하는 겁니다. 제사에서 홍랑이 입은 의상과 폐물을 강중에 던져줍니다. 그래서 행인이 지나가는 과객과 사공어부들이 눈물을 아니 흘리는 사람이 없다. 이것도 서술자 개입이죠.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 서술자 개입을 통해서 결국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여러분 독자들도 이런 작가의 목소리를 들으면 슬퍼하겠죠, 당연히. 이해되셨죠,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연욱이가 결국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했는데 시신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암시 역할을 좀 합니다. 그럼 이 장면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장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연욱이란 인물이 결국 홍랑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알았죠? 근데 결국 홍랑의 시신이 없으니까 결국 제사를 드려서 위로하고 끝난 거거든요. 그럼 요 장면은 결국 홍랑이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암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 몰라도 됩니다. 연옥이 결국 초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적적한 누대에 티끌이 자욱하고 먼지가 외롭고 쓸쓸한 문전에 거친 풀이 무성하대요. 알았죠? 티끌도 있고 풀이 무성하다. 전일에 풍류 자칠 물을 곳이 없습니다. 옛날엔 풍류를 즐기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먼지하고 풀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을 닫고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황성간 창두를 기다려. 창두는 또 누굴까 갑자기? 그럼 이제 궁금증이 이제 밑에서 해결돼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다 보면 여러분 소설 지문이 길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부분에 읽었던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혹 궁금한 내용들을 뒤로 가면서 해결하는 겁니다. 처음에 다 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밑에 차설, 여기 이제 장면 전환되는 겁니다. 화제 전환이라고 하죠. 차설, 화설 이런 말이 나오면 화제 전환된 겁니다. 됐죠? 화제 전환. 양공자가 이게 뭐지? 새로운 인물이 하나 등장했어요. 양공자가 등장하네. 양공자가 항주에 창두를 창두 여기 있는데 둘이 무슨 관계가 있겠다. 그죠? 창두를 보낸 후에 객관에서 여관입니다. 여관에서 쓸쓸한 심사 날로 더하여 과일은 과거 시험 보는 날이고요. 기다리더니 마침내 조정에서 변이가 있어서 과거가 미뤄졌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개학 미뤄진 거하고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과거를 뒤로 미루니 오히려 몇 달이 지났는지라. 됐죠? 공자가 고향을 생각하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루는 서안에 의지해서 서안 책상에 의지해서 한 곳에 이르니 얘 지금 과거 시험 보러 온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 시험이 미루어졌어요. 결국은 이제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꿈속에서 하루는 서안에 의지해서 한 곳에 이르니 심리강산의 홍련아가 성계했어요. 홍련아 꽃이 만발했습니다. 한 가지를 꺾어서 꺾으려 하다가 호련히 광풍이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어나면서 꽃가지가 꺾어졌다. 요거. 꽃가지가 꺾어졌다는 건 강중에 빠지니 아깝고 놀라 소스라쳐보니 꿈이었다. 남가 일몽이었다.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홍랑의 뭐를? 자살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이상한데 상스럽지 아니하더라. 수일이 보따에서 항주의 창두가 결국 홍랑의 편지를 가지고 왔네. 그럼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가 좀 있구나. 알았죠? 홍랑. 그래서 공자가 반겨 떼어보니 이렇게 된 거야. 알았죠? 공자가 이제 홍랑의 편지를 떼어보니까 홍랑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게 이제 홍랑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나 죽어 잘 지내.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왜 홍랑이 물속에 자결을 했냐. 결국 누구 때문이죠? 양공자에 대한 뭐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이 글의 구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글은 여러분 크게 보면 이렇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시면 돼요. 천첨 강남홍은 얘가 홍랑입니다. 홍랑은 일봉 서찰을 양상공께 얘가 양공자입니다. 둘이 사랑하는 사이네. 읽어보면 올린아이다. 첩의 명도가 명이 기박하여 어려서 부모의 교훈을 모르고 자라서 몸이 청류에 의지해서 창류의 천한 몸이 되고 군자의 버림받아. 여기까지 보면 자기가 지금 뭐다? 기생이다. 천한 기생이다. 오직 외로운 몸이 한번 뜻이 맞는 친구를 만나서 청산녹수 자연에서 품은 소외를 의논하고 자연 속에서 시를 지으면서 시부로 화답하여 평생 소원을 이룰까 하더니 요게 이제 얘는 원래 천한 기생이야. 근데 결국 이제 뜻맞는 사람하고 자연 속에서 그냥 시를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살려고 하였더니 이런 뜻입니다. 뜻밖의 공자를 만나서 가슴이 서로 통하고 강비의 해피함을 본받아. 됐죠?
강비가 사랑함을 본받아 이런 뜻입니다. 효칙은 본받다 이 뜻이죠. 견주를 소임함을 허락했습니다. 첩이 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첩이 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첩으로 거두심을 기약하시니 군자의 말씀이 금석 같으매 아니 천첩이 바다같이 바랍섭다니 조물주가 시기하여 천지신령이 방해하여서 소주자사 황공이 황자사저육에 망망음탕한 마음으로 창기를 천대하고 이해로 달래면서 위세로 겁박했습니다. 압강정에 남은 풍파 전당회에 이르렀습니다. 5월 5일은 천중지절입니다. 경도회를 열어서 결국 첩을 겁박하고자 하니 간신히 부지하는 목숨 세장 속의 새와 같습니다. 그물 속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나 원래 천안기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뜻맞는 사람하고 그냥 자연 속에서 즐겁게 살려고 했는데 우연히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첩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르려고 했는데 황자사가 나를 겁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위태롭습니다. 결국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척 청파에 몸을 던져서 죽은 선비를 쫓으려 하나 망부산 뒤에 오는 행인은 누구겠어요? 망부산 뒤에 오는 양공자입니다. 알았죠? 양공자. 이 망부산은 여러분 남편을 기다리는 산이죠. 결국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산 뒤에 오는 행인. 결국 누구겠어요? 양공자입니다. 양공자를 보지 못하니 어복고운이 영옥을 잊었으나 백마강의 참물절 한이 남습니다. 이게 다예요. 여기까지가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 나 기생이에요. 나 그냥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 만났어요. 당신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황자사 때문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게 다죠. 그죠? 내용을.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바라건대 공자는 천첩을 차마 떠나지 못하지 마시고 자기 잊어달라는 겁니다. 청은 젊은 뜻을 두샤 금이 환영해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오시고 외로운 예정을 생각하사 적은 돈으로 강산 고원을 좀 위로해 주세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이 강남 홍랑이 창두에게 죽기 전에 편지를 써서 창두를 주고 결국 황자사하고 배에 있다가 자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결하기 전에 창두한테 준 편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제 첩이 죽은 후에 알미 있은즉 상공의 영기함을 흠하여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만일 민멸치 않았거든 혼이 혹시 남아있으면 명부에 발언해서 차생에 우리 인연 맺읍시다. 지금은 뭐 안 되니까 다음 생애에서 인연을 맺읍시다. 됐죠? 일백량 은잔을 보냅니다. 돈까지 보내요. 홍랑. 어떻게 보면 여러분 홍랑이 양공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주 지극하다는 거죠. 돈을 보내니까 객중에서 비용으로 쓰세요.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저승에서 그리워하는 생각을 1분 그래도 덜게 해주세요. 돈 잘 쓰세요. 꼭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붓대를 잡으며 흉금, 가슴이 막혀서 생리 이별, 됐죠? 사별. 결국 살아서 이별, 죽어서 이별, 회포 다 고치 못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편지. 여기 보면 어려운 어휘들이 꽤 있죠.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기생이에요. 나 그냥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 만나서 당신 첩이 됐어요. 근데 황자사 때문에 위기에 빠졌어요. 결국 내가 죽더라도 당신 뜻을 접지 마세요. 이 돈 쓰시고 우리 다생에 만납시다. 이 내용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은. 이 이해한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소설을 읽을 때 완벽하게 여러분들 모든 장면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중심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그래도 영계교재에 있는 고전소설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어휘들을 좀 경험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혹시나 낯선 지문이 나와도 장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자. 고전소설은 여러분 개념은 잘 묻지 않습니다. 원래 수능에서 고전소설이 3문제 나오는데 대체로 보면 그냥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했느냐를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정도의 문제는 꼭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강남홍은 황자사 자신을 소선에 태우자 욕된 일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강남홍은 황자사의 횡포에 자신이 품어온 뜻을 온전히 지키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죠? 지조죠. 양공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황자사는 결국 양공자에 대한 사랑을 갖고 지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 새끼의 횡포 때문에 이걸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강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황자사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강남홍이 마음을 바꿨다고 얘기해요. 병신이죠, 이거. 그죠?
황자사는 연옥이 강남홍의 시신을 수습하여 묻어주려고 하니까 도와주기도 합니다. 양공자는 꿈을 통해서 강남홍의 뭐를 알게 된 거죠? 위기를 알게 된 거죠. 강남홍의 죽음을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알았죠? 그 극복하게 될 것임을 믿는다는 잘못된 겁니다. 답은 5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2번에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기억 디귿입니다. 노래. 기억은 황자사를 안심시키기 위한 강남홍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곡전은 아주 즐겁게 연주합니다. 기억의 선율과 니은 디귿은 다르죠. 얘는 슬프고 얘는 즐겁고. 니은 디귿은 의기가 북받쳐서 관계, 분하죠. 강남홍의 마음이 이입되어 있습니다. 니은 디귿은 주변 사람들을 다 슬프게 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은 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억은 봄의 정경과 대조적이다 라고 하면 봄의 정경과 기억은 맞는 겁니다. 조응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맞죠? 대조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이 얘하고 대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죠. AB에 대한 작가 개입입니다. 서술자 개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술자 개입은 이런 역할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작중 비극성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비판적 인식도 갖고 있고 심리 태도 독자의 공감을 유발하고 이게 다 이 서술자 개입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AB가 하는 공통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AB 모두 작중 상황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건 맞죠. 이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AB 모두 사건의 원인에 대해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한다. 원인은 아니죠. 그죠? 이미 여러분 강남홍이 이렇게 슬픈 건 황자사 때문인 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이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인물의 심리나 태도에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 건 이게 달리가 틀린 겁니다. 둘 다 같은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앞날에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는 건 아니죠. 그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보기가 이 강남홍, 옥루몽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옥루몽에 주동인물이 있어요. 성별이나 신분, 처지를 따라서 당당한 태도를 뚜렷한 가치관을 입각한 주체적인 인물. 누구죠? 홍랑이죠. 강남홍입니다. 일관되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부조리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군자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겠어요? 강남홍이죠. 홍랑입니다. 반면에 반동인물이 있는데 반동인물은 소인의 부류에 해당하고 근데 결국 홍랑은 뭐에 해당하고 여잔데 군자입니다. 근데 결국 황자사는 어떤 인물이죠? 소인이에요. 됐죠?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하여서 용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건세를 이용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홍랑을 자기 여자로 만드는 게 바로 이거죠. 이와 같은 군자와 소인의 인물형 대립이 나타나는 게 옥루몽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물을 부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생인 여성도 군자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덕성인 군자의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감상하면 황자사가 강남홍을 이해로 달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세로 협박하기도 하는 건 소인이죠. 소인불입니다. 그다음에 황자사가 천중절의 경도회를 방편으로 이게 이제 천중절의 경도회라는 잔치를 베풀고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이제 홍랑을 결국 겁박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홍의 지조를 강제로 꺾고자 한 것은 강남홍과의 대립을 초래해서 강남홍과 일단 황자사는 대립적 인물이죠. 이 대립을 통해서 결국 이 인물을 강조한 게 아니고 얘를 강조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강남홍이 지닌 군자의 특성을 더 부각시켜주는 인물이 바로 얘라는 소리입니다. 얘가 있기 때문에 얘 군자의 속성이 부각된다. 부와 건세를 이용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황자사의 태도는 양궁자의 사랑을 이루겠다는 강남홍의 의지를 촉발해서 의지를 촉발합니까? 해서 군자와의 소인의 인물 대립형을 강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일단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죠? 저 강남홍이 여러분 결국 건세와 부를 이용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황자사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지. 알았죠? 다시 양궁자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난 노력할 거야. 개새끼. 너하고는 절대 내가 네 여자는 안 될 거야. 내가 양궁자의 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이런 장면은 없다는 거죠. 그냥 죽은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군자와 소인의 인물의 대립형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만 틀린 거죠. 그죠? 근데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태연이 웃으면서 황자사에게 자신의 행동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죠. 이게 있었잖아요. 그죠? 아니 그 높은 벼슬아치가 아니 나 같은 천한 기생을 아니 겁박하는 건지 쪽팔린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조리한 건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군자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는 황자사의 말 있었죠. 이거 다 있었죠. 굴삼녀를 쫓겠다는
강남홍의 태도는 분명히 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과 성별의 구애됨이 없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보편적 특성이었다. 기생한 태도 나타나는 거야.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게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선택지들이 좀 기니까 앞부분은 본문의 내용, 뒷부분은 이거에 대한 의미. 됐죠? 본문의 내용, 그 뒤에 의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긴 선택지들을 정확하게 읽어야지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일단 교재에 실려있는 본문 내용과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 옥루몽이라는 소설의 줄거리를 다 알아두는 게 좋습니까? 알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줄거리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줄 테니까요. 좀 알고 있다가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옥루몽이라는 소설 있죠. 이 소설에 지금 오늘 배운 장면은 다른 염정소설에도 있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대체로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둘이 이제 헤어져 있고 나중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결국 다른 남자가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국 이 여자를 겁박하고 이 여자가 거절하니까 이 여자의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하면 이 여자는 결국 도망가고 결국 남자를 찾아 떠나는 이런 소설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염정소설이면 나올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공부하고 나면 다른 염정소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알았죠? 자, 이 옥루몽은 여러분들 원래 문창성이라는 신선이 있었고요. 배공루에. 그 다음에 이제 5명의 선녀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결국 배공루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즐기다가 인간 세계를 그리워해서 꿈을 꿉니다. 됐죠? 그럼 이건 천상계에서 꿈을 꾸고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지상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계에서 문창성이는 양창곡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지상계입니다. 지상계로 내려와서 이 꿈입니다. 꿈에 이제 결국 이제 인간 세계로 내려서 양창곡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5명의 선녀가 이제 각각 2명의 부인과 3명의 첩이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만난 여자가 바로 이 강남홍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결국 강남홍 만났어요. 결국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결국 결혼하려고 하지만 기생이니까 부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강남홍이 윤소저라는 여자를 소개합니다. 이 윤소저는 여러분들 황주자사의 딸입니다. 아까 황자사는 소주자사였지만 알았죠? 황주자사의 딸입니다. 결국 윤소저를 결국 양창곡과 결혼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결국 양창곡은 과거 시험 보러 가요. 그리고 결국 이제 강남홍은 이 황자사에 의해서 결국 이제 겁박을 당하니까 결국 얘는 강물에 몸을 던지고 나중에 윤소저가 강남홍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강남홍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나중에 어디로 가죠? 탈탈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도사를 만나서 도수를 익힙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양창공은 결국 이제 강남홍이 죽었는 줄 알고 있죠. 결국 윤소저하고는 결혼을 약속해요. 그리고 장원급제합니다. 장원급제했는데 결국 황승상의 딸이 있는데 그게 황소저입니다. 결국 이제 황승상과 그 다음에 높은 벼슬아치들이 결국 양창곡과 결혼하고 싶어 하죠. 왜? 장원급제했으니까. 뛰어난 인재 아닙니까? 근데 결국 이거 거절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이 황소저의 아버지가 결국은 누구를 양창곡을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유배지에서 이 결혼을, 황소저와의 결혼을 반대해서 유배를 가게 되고 유배지에서 누굴 만나죠? 벽성선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해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여자들을 이렇게 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다. 알았죠? 그리고 결국 유배지에 갔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2명의 부인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전쟁터에 나가요. 알았죠?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적장이 바로 누구였어? 강남홍이었어요. 그래서 강남홍이 여러분 남의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뭐가 된 거예요? 대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양창곡과 둘이 싸우게 되죠. 싸울 때 거기에 이제 다른 나라의 공주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옥지연입니다. 맞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명의 부인, 3명의 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결국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꿈에서 깨서 다시 천상계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강남홍과 그 다음에 양창곡의 사랑 장면도 잘 나오고요. 또 양창곡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강남홍을 만나서 강남홍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고 둘이 다시 재회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유배지에 가서 벽성선을 만나는 장면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루몽이 나오면 남녀 간의 사랑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영웅 군담적인 요소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문도 알아두시고 기본적인 줄거리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EBS 연계규제에 있는 작품들은 충분히 꼼꼼하게 공부해서 어휘들도 익히고 장면 이해도 해서 축적을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해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옥루몽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분명히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이 옥루몽은 올해 수능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해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